인사팀이 만들어 놓은 계량화되어진 거에 의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뿌려 내려준 거, 이게 평가주의화 되어버린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리고 국내의 평가가 안정화된 조직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네, 그것은 바로 개인이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셀프 평가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 이게 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다 노력하죠. 그런데 연말이 되면 똑같이 평가를 해줄 거냐, 아니면 나름대로 좀 잘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서 좀 차등을 줄 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 경제주의자로서요, 상품과 서비스를 탁월하게 낸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많은 이익을 내고, 반대로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적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의 평가가 갈리죠. 당연히 조직이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팀이나 개인도 조금 잘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봉을 올릴 때 모두가 다 똑같이 올려야 된다, 성과급 나오면 n분의 1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역차별이 발생하고 훌륭한 인재부터 조직을 먼저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OKR이나 KPI나 MBO에 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PI MBO나 OKR MBO나 다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구글, MS,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고도화시키고 사람들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는지, 그 공통적인 어떤 원리를 좀 보고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구글입니다. OKR로 유명한 구글, 평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매니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매니저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그룹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팀장입니다. 팀장이 최소한 1년에 2번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팀원이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요.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피드백, 경력 개발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한번 레포팅을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그걸 보고 매니저의 코멘트를 해요. 그리고 만나서 피드백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렇게 가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됐죠. 그러면 또 레포팅을 해요. 나의 성과는 이렇고, 나의 역량은 이렇고, 나의 성장 개발은 이렇다. 레포팅을 합니다. 주로 에세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평가 지표도 있고요, 뭐 서로 약속한 어떤 수준도 있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미니멈 2번이고요. 그 중간에 자주 하기도 합니다. 성과가 조금 어려운 사람은 더 자주 하기도 하고요. 성과가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니저가 등급을 딱 매깁니다. 물론 개인이 셀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등급 평가도 해요. 그 등급 결과를 가지고 인근 매니저들이 있죠. 같이 일을 했잖아요. 인근 매니저들이 함께 모여서 조정하는 미팅을 합니다. 번역하자면 등급 조정 미팅인데, 이 친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등급이 이렇게 돼서 A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매니저들이 내가 볼 때는 좀 B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점은 참 좋은데, 이렇게 좀 조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매니저의 그 등급을 그대로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등급을 평가를 하면 상대 평가를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전부 다 A를 주거나 전부 다 C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매니저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팀원들 10명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를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정규 분포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매니저는 팀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1대1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좀 분쟁이 생겼다 그럼 다시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받아들이면 그걸 가지고 성과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연봉도 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옵션으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요,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더십 평가를 따로 또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굉장히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구글의 경우는. 근데 그거를 약간 견제의 느낌도 있습니다만, 구성원들이 매니저들에 대한 리더십 평가를 이 프로세스와 별개로요, 시차를 두고 따로 또 평가를 해서 매니저의 평가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글은 그래서 5등급으로 결국 평가를 해서 개인에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슈퍼 등급이 있고요, 매우 탁월이 있고, 탁월이 있고, 미팅 필요, 개선 필요, 총 5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레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년에 2번 절대평가이지만 등급 조정을 통해서 약간 분포가 정규 분포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5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상을 달리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OKR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외에 역량에 대한 평가라든가 경력 개발 계획이라든가 매니저와 서로 어떤 합의를 보았고 어떻게 도전했느냐가 최소한 1년에 2번 피드백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용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회사는요, 시가총액 1등의 위험에 빛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MS사. 이 MS사는요, 상대 서열화 평가를 과거에 도입해가지고 한 13년, 잃어버린 1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현재 CEO가 등장하면서 상대 평가를 없애고 절대 평가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수시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질문 3가지가 있죠. 개인도
레포트를 씁니다. 나의 탁월한 결과는 무엇이냐? 나는 주변 사람들의 탁월한 결과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었는가? 나는 나의 탁월한 결과를 위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대 질문, 사티아 나델라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레포팅을 하고 매니저가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다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죠. 그리고 1, 2, 3, 4분기 리더가 피드백을 하고 절대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등급을 임원들끼리 모여서,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약간의 조정을 하지만 정규 분포화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그대로 관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MS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핵심 특징은요, 레이팅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글처럼 5등급,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9등급 이런 거 자체를 두지 않고 매니저가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이라든가 그 부서가 사용돼야 된 인건비 예산이라든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매니저의 권한으로 위임해 주었다는 점이 굉장히 그 특성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레이팅을 한다거나 평가 지표를 만든다거나 계량화한다거나 하는 특성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매니저가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죠. 대신 그룹 본부에서는요, 매니저들이 지나치게 사유화하지 않도록 수시로 매니저들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어떤 견제의 역할은 마이크로소프트사 MS에서도 가지고 있죠. 동시에 핵심 인재들은, 그러니까 매니저가 미처 보지 못하는 개발 가능성, 발전 가능성 있는 핵심 인재들이 있거든요. 루키들도 있고 주니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룹 본부에서 차별적인 보상을, 기대 보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보상들을 추가적으로 별도 펀드로 운영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좀 보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MS의 특징은요, 레이팅하지 않는다는 거, 수시로 피드백한다는 거, 예산 범위 내에서 매니저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MS가 지금의 잃어버린 10년을 이기고 시가총액 1등을 재탈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MS가 가지고 있는 평가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회사는요, 넷플릭스입니다. No Rules, 규칙 없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였고 가인즈 북클럽에서도 한 달에 한 권 필독서로 선정해서 나누어 드렸었죠. No Rules, 키퍼 테스트. 관리자는 언제 평가하고 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수시로 평가하고 수시로 키퍼 테스트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4개월치 월급을 주고 내보내라. 대신 그 내보낸 그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을 뽑아라. 엄청나고 파격적인 그런 인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게 좀 알려졌습니다. 벌벌 떨리잖아요. 저도 키퍼 테스트 받는다 그러면 제가 직원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 직원들이 저를 키퍼 테스트 한다. 뭐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콘텐츠 기반의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다 긁어모으고 있잖아요. 콘텐츠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키퍼 테스트의 원리와 평가 제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평가 방식, 모두가 함께 가자는 평가 방식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한 3월 정도 됐을 때, 전년도의 평가가 결과가 나오는 게 한 3월 정도 되죠. 이때 키퍼 테스트가 집중된다고 그럽니다. 수시이지만 실제로는 한 3월, 4월 정도에 집중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뭐 10%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도요, 진짜 이렇게 웬만하면 내보내라 뭐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직원, 그 다음에 발전의 여지가 없는 직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하는 정책들을 활용한다고 그래요. 동시에 상반기에는 주로 직원들에 대한 키퍼 테스트가 일어나지만 하반기에는요, 관리자들에 대한 다면 평가가 또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에게 전권을 주는 대신에 구성원들이 관리자들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관리자가 키퍼 테스트를 임의로 사유화하지 않도록 키퍼 테스트를 했을 때 매니저들이 서로 모여서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씩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 이 사람 내가 내보내야 될 것 같다 하면은 그 매니저들의 미팅을 통해서 상호 조율하는 미팅도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고, 동시에 리더십 평가를 할 때 다면 피드백을 병행하면서 리더들이 피플 매니지먼트,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훌륭한 매니저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펀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라내는 구조가 아니라 육성을 잘 해낸 매니저들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황량화된 조직 문화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들을 넷플릭스의 경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넷플릭스 쪽의 평가 시스템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국내 기업은요, 어떤 특징이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KPI 방식의 MBO죠. 전사적 평가 30%, 팀 평가 40%, 개인 평가 30%, 경영자 평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대부분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KPI 정하고 전체의 성과, 팀의 성과, 개인의 성과 정해서 연중에 교정이 필요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은 평가 피드백 해주고 연말에 달성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죠. 이게 이제 KPI 기반의 MBO인데, OKR은 어떻습니까? 달성도로 측정하지 않고 진척률로 측정한다.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국내에서도요, NC소프트가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건조한 좀 유의미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하고 중간에 에세이 방식으로 피드백하고 다면 피드백해주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과 같은 시스템으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IT 기업과 콘텐츠 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국내 회사 중에서의 장치 산업이나 뭐 중장기 플래닝을 운영하는 공사, 공기업, 공기관 최근에 저희 가인즈에서 굉장히 돕고 있는 곳들이 이런 곳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곳들조차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어야 축소하고 평가를 좀 낮추고 이런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가는 어렵습니다. 평가에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평가에는 가중치가 반영되는데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개인의 주관성이 고려되는 거라서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안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평가자 관점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거든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살짝 감이 오셨겠습니다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리고 국내의 평가가 안정화된 조직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네, 그것은 바로 개인이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셀프 평가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셀프 평가 시스템이 없이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평가에 그치지만 셀프 평가와 피드백이 있으면서 평가와 결합된 조직이 발전이 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Employee Annual Book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직원 평가 북 그래가지고요 뭐 페이지 수가 뭐 40페이지, 20페이지, 10페이지 물론 영어 자료입니다만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셀프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평가 플러스 발전과 도전이 있는 기업도로 발전하는데 제가 국내에서 OK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 셀프 평가 레포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걸 보고 약간 의외이기도 했어요.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운영하다가 최근에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정량화, 계량화의 결과물이 아마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업들에 대해서요 셀프 평가 레포트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OKR 하면서 좀 버전업을 해서 이것을 골든북이라는 이름으로 이거예요. 골든북이라는 이름으로 각 기업에 보급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골든북은 셀프 평가 레포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 핵심 가치, 핵심 습관, 그리고 성과의 수준, 도전의 목표, 또 연말에 합의한 어떤 그 수준, KPI든 OKR든 상관없습니다. 다 공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성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피드백하고 관리자와 미팅을 하며 다음 분기에 어떻게 갈 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이 골든북이거든요. 저희가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대로 여러분 회사에 맞는 골든북을 만들어 드리려면 진단도 하고 인재상이라든가 성과 기준이라든가 평가 기준 다 설계하고 만들어 드리죠. 그런데 저희 다 컨설팅 못 해드리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표준적으로 약식으로 간단한 표를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인사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 요런 거네. 맞아 이런 게 필요했는데 우리가 없었네 하고 바로 이렇게 어덥션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뿌려드릴 테니까 받으셔가 적용하시고요. 이메일 남기실 때는요. 이렇게 자료 보내는 게 동의합니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에 내가 1년 동안 이런 성과와 역량과 발전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셀프 계획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분기별로 OKR 파티하기 전이나 그냥 KPI 하시는 조직이라면 분기 피드백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내가 이만큼 달려왔고 다음 3개월 동안 이만큼 달리겠습니다 라고 셀프 피드백과 계획을 적고 매니저가 만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코멘트 해주고 대신 레이팅을 안 하는 겁니다. 분기 단위의 등급 평가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쭉 달리고 연말에 YR 미팅을 하게 되죠. 이얼리 리뷰 미팅이죠. YR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아, 제 성과는 이렇게 결과가 됐고 나의 역량은 이렇게 발전됐고 나의 학습 성장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매니저가 내가 바라볼 때 너에게 기대했던 건 이런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고 나도 이렇게 동의한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라고 코멘트를 적고 이때는 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레이팅 기준표나 이런 것도 다 담겨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A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개척하였으며 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이 가능할 정도의 성과를 내었다. 이게 AA 줄 수 있어요. 평가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셀프 평가, 매니저 평가, 최종 대표이사 평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부록에는요 다면 평가 부분까지도 넣어 드렸으니까 다면 평가에 표준적인 넣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 맞게끔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회사에서 적용하시고 피드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즐겁고 의미 있고 성장하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등 뒤에는 뭐가 남아야 되냐면 평가가 남아야죠. 목표가 앞에 있고 평가가 뒤에 있어야 되죠. 평가가 앞에 있고 목표가 뒤에 있는 건 불행한 겁니다. 목표가 앞에 있죠. 그러나 뒤에는 평가가 남아서 나름대로의 명예롭고 또는 보상도 따라와 줘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나치게 개인의 레포팅 없이 개인의 자기 관점의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인사팀이 만들어 놓은 계량화되어진 거에 의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뿌려 내려준 거 이게 평가주의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에 빈 공간에 뭐가 그동안 존재했냐면 골든북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주기를 분기로 하시든 반기로 하시든 연간으로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 회사에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많은 경우 분기에 한 번씩은 관리자와 팀원이 피드백 미팅을, 골든 미팅을 시행하면서 여러분 회사에서 평가가 평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발전화되어지도록, 경험을 통해서 실력도 늘고 성과도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평가하는 구조들을 세팅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올든북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회사의 조직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ife.